아침 8시 50분 교문 앞에는 여느 때와 같이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의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있었죠. 10년이 넘은 국산 세단, 김도훈이 몰고 다니는 낡은 차량입니다. 도훈은 매일 아침 그 차를 몰고 아들 민우를 등교시키러 오곤 했습니다. 학교 앞에 줄지어 선 최신형 수입차들 사이에서 도훈의 차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죠. 조금은 바랜 색상의 외관과 여기저기 작은 흠집들이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항상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이른바 맘카페 주도권자라 불리는 학부모 모임이었죠. 그들은 도훈의 차를 볼 때마다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 좀 봐요. 아직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다니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아이가 얼마나 위축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다니. 옛날에는 자전거 타고 학교 오면 오히려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국산차 탄다고 무시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훈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아들 민우의 눈빛은 달랐죠. 민우는 아버지를 힐끗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1살 민우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죠.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며 도훈은 민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민우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빠르게 교문 안으로 사라졌죠. 도훈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민우는 항상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놀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 아들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도훈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도훈은 출근길, 백미러로 학교가 작아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현실이 도훈은 씁쓸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곧 바꿔줄게라고 아이에게 약속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낡은 차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죠.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차였습니다. 운전대 위에 놓인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도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결심했죠. 조금만 더 참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공개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는 날이었죠. 도훈은 평소처럼 낡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교실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들 민우가 발표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서는 또다시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사람 아직도 저 차 타고 다니더라. 요즘은 최소 전기차는 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위축될까.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실 앞쪽에서는 아이들이 차례대로 발표를 이어갔고 곧 민우의 차례가 다가왔죠. 민우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기에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주제였죠. 발표 중간에 민우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고 도훈은 따뜻한 미소로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 학부모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도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복도의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도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는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걷고 있었죠. 그때 한 아이가 민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차 바꿔달라고 해. 너무 쪽팔리잖아. 그 말에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교실 뒤편으로 가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상황을 보고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먼 발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죠. 도훈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짧지만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죠. 그날 저녁 도훈은 민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죠. 민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도훈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지금까지 많은 걸 숨겨왔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민우는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훈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서재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서류들을 꺼내며 도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도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부모 단톡방에는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누군가 올린 뉴스 링크가 빠르게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성공, 3년간 은둔한 김도훈 박사 공식 복귀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에는 도훈의 사진과 함께 그를 설명하는 여러 타이틀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국자동차기술연구소 수석 책임자, 전기차 배터리 제어 설계의 대가, 해외 기업 수십 곳 러브콜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차를 타는 아버지를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 유명한 김도훈 박사가 우리 아이 학교 학부모였다니. 한 학부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서둘러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 시각 교문 앞에 다시 도훈의 낡은 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그 차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민우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달라진 것이 있었죠. 대시보드 위에는 대한민국 1호 양산 전기차 실험 버전 인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된 아버지의 정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 도훈은 민우에게 간단히 설명했죠. 아빠가 새로운 전기차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조용히 지내고 싶었단다. 그리고 이 차는 사실 최첨단 기술이 숨겨진 실험용 차량이었어. 민우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도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죠.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교문 앞에서 민우를 내려준 후 한 학부모가 조심스레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학부모가 물었죠.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맞으시죠? 도훈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아이 앞에서는 어른이 먼저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학부모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도훈과 민우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민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아버지에게 살짝 기대어 섰습니다.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민우가 속삭였죠. 아빠, 이제 저 차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도훈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훈의 낡은 차가 등장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민우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달라진 위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민우에게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단다.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 퇴근길, 도훈과 민우는 함께 차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민우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로 인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창피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낡은 차가 사실은 첨단 기술의 실험 차량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전기차 만든 거 진짜 멋있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운전대를 꽉 쥐고 미소를 지었죠. 아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단다. 세상의 관심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방해할까봐 걱정했었어. 도훈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내가 자랑스러워해 주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아빠의 모든 노력은 너를 위한 거였단다. 이 말에 민우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낡은 차를 타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던 것이 죄송스러웠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차 때문에 투정 부렸는데. 민우의 말을 도훈은 따뜻한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말 못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 민우가 당당하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구나. 도훈의 말에 민우는 밝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차는 서서히 교문에서 멀어져 가며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도훈은 민우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복잡한 설계도와 수많은 연구 노트를 보며 눈을 반짝였죠. 이게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렇단다. 3년 동안 매일 밤 조금씩 연구를 이어온 결과야. 민우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죠. 도훈은 민우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전기차 기술을 갖게 될 거야. 아빠의 연구 덕분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단다. 민우는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대단한 과학자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민우의 말에 도훈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꿈이 자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죠. 그날 밤 도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무엇보다 아들 민우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도훈은 내일이 더욱 밝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는 과학 수업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전기차 기술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온 민우를 교실 앞으로 불렀죠. 민우는 약간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도훈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우 아버님이신 김도훈 박사님을 모시고 전기차 기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에 교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민우를 놀리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특히 그날 공개 수업 때 민우에게 상처를 준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새로운 전기차 기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금세 집중했죠. 민우는 아버지 옆에 서서 자신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전기차의 원리부터 배터리 기술,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탔던 낡은 차가 사실은 첨단 기술이 숨겨진 실험용 차량이었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하지요. 민우는 아버지의 설명에 이어 자신이 준비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민우였지만 이날만큼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기차의 환경적 이점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친구들은 민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과 존경심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발표를 지켜보았죠.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문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고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죠. 도훈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희 민우 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단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니? 이 말에 교실 안의 아이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죠. 도훈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민우를 놀렸던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내 아빠가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민우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아빠가 말씀하셨어.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라고. 이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기차 원리 발표 이후 민우는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얻게 되었죠. 예전에는 낡은 차를 타고 등교한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민우였지만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그의 아버지와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처음 느껴보는 인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죠. 도훈 역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3년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연구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그 낡은 차를 타고 민우를 등교시켰지만 이제는 그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경멸과 비웃음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이제 학부모들이 도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교 시간에 한 학부모가 용기를 내어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에 도훈의 차를 보고 수군거렸던 학부모 중 한 명이었죠. 김 박사님, 제가 전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죠. 그 학부모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말에 그 학부모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죠. 민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도훈은 평소처럼 민우를 데리러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차에 올라타자 도훈이 물었죠. 오늘 하루는 어땠니? 민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모두들 우리 아빠가 멋지다고 말했죠.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하나 물어볼게. 요즘 학교 생활이 즐겁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네, 즐거워요. 하지만 가끔은 혼란스러워요. 아빠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이제는 친구가 되고 싶어 해서요. 도훈은 깊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단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런 친구를 소중히 여기렴. 도훈의 조언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도훈과 민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훈은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개발해온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도훈은 이 특별한 날을 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우에게 도훈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도훈의 말에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죠.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자동차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훈이 개발한 첨단 전기차의 미니어처였죠. 와, 정말 멋있어요. 민우는 감탄하며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죠. 이건 우리가 곧 출시할 전기차의 축소 모델이야.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란다. 이 말에 민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도훈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민우가 잘 견뎌줘서 고맙구나.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빠. 제가 오히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도훈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죠. 민우야, 사실 아빠가 이 모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단다. 도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날 저녁 도훈은 특별히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죠. 도훈과 민우는 조용한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훈은 민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연구실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란다. 도훈의 말에 민우는 놀랍고 기쁜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그럼 이제 그 낡은 차도 바꾸실 거예요? 민우의 질문에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차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단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와 같은 존재지. 그 차를 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도훈의 말에 민우는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낡은 차는 민우에게도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자랑스러운 추억의 상징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과 민우는 그 낡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는 그 차 안에서 두 사람 모두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꼈죠. 도훈은 운전대를 잡으며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차처럼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꾸나.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아래 그들의 차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과학 경진 대회를 맞아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준비한 전기차 모형을 들고 교실에 들어섰죠. 이제 민우는 더 이상 자신감 없고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묻어났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가 들고 온 모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우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가 자리에 섰죠. 저는 오늘 미래의 전기차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만든 전기차 모형을 들어 보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형은 제 아버지께서 개발하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 전기차와 다른 점은 배터리 효율과 주행 거리인데요. 민우는 모형의 각 부분을 설명하며 자신이 이해한 전기차의 원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은 그의 발표에 집중했죠. 특히 민우를 놀리던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민우에게 선생님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의 발표가 정말 훌륭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복잡한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니 대단하구나.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 말을 이었죠. 여러분, 민우의 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발표 후 쉬는 시간에 여러 친구들이 민우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차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충전은 얼마나 오래 걸려? 정말 환경에 좋은 거야? 민우는 아버지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부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지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과 후 도훈은 평소처럼 학교 앞에 그 낡은 차를 세우고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민우는 활기찬 걸음으로 차에 다가와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도훈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민우.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햇살을 받으며 도훈과 민우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학교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문득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낡은 차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던 거 화나지 않으셨어요?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속상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였단다. 진짜 부끄러운 건 겉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란 걸 이제 알게 되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아빠, 저는 앞으로도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이 차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도훈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도훈과 민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낡은 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의 소중한 교훈을 담은 상징이 되었습니다. 낡은 겉모습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 그것이 바로 도훈과 민우가 함께 배우고 성장한 소중한 진리였습니다.